예,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4일입니다. 맞죠? 2월 14일. 오늘 2월 14일이면은 무슨 날인가요? 예, 무슨 날인 것 같은데. 참. 아유. 어, 세무서 갔다 왔어요. 세무서 갔다 왔고, 세금 체납이 제가 많아요. 많아서, 예, 세금 체납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뭐 소명하고, 또 뭐 정리하고, 참. 아, 자기들이 주어야 할 세금은 안 주고, 예, 받아야 될 세금은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뿐만이 아니라 원래 세금이라는 게 착취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착취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착취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항상 착취를 하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착취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또 그 세금 가지고 착취한 세금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줘요. 예,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나라님들께서는 이제 월급을 챙기는 거고, 예, 야, 진짜 뭐 저도 고액 세금 체납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뭐 안 당해보면 몰라요. 안 당해보면 모르고 또 이거를 원했던 글쎄요. 제가 마음의 불심을 키우려고 합니다. 세금은 또 내야 되니까 내야죠. 대한민국 세금의 90 몇 프로가 상위 30%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90 몇 프로가 상위 30%가 내니까 사실은 전 국민의 반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반 이상은. 그런데 세금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또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들은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 제일 많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론은 가진 자들에게 다시 그 세금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고 지금 일단 기사는 현대차 캐스퍼 인기 힘입어 지난해 13만 판매. 예. 캐스퍼가 간간히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아들이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캐스퍼가 이게 모닝 사이즈인데 그죠? 모닝 사이즈고 레이보다는 작고 모닝보다는 크고 그런데 이 차가 외형은 좀 탄탄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뭐 차고도 높고 괜찮은 것 같은데 모닝보다는 좀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간성도 모닝이 더 좋고 일단 연비라든지 뭐 전체적으로는 모양새는 뭐 캐스퍼가 좋아서 예, 저는 지금 뭐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예, 글쎄요. 뭐 경차에 대한 혜택을 얼마나 더 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언급한 거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죠? 이쪽 지역이 이제 저희 장성 그동안 했었던 장성 지역과 아, 인접 지역이라서 스파크가 1946대 팔았다네요. 그래요. 차들이 너무 많이 커졌죠. 요즘 경차들 값 가지고 뭐 너무 비싸다라고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뭐 수입하면 비싸니까 안 팔린다. 뭐 1,000만 원씩 깎아서 무이자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차는 싼 겁니다. 우리나라 차는 싼 거고요. 그 뭐 불만 많은 친구들은 뭐 끝까지 불만이니까. 오늘 세금 이야기 좀 뭐 세무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세금에 대해서 설마 얼마나 납부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막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세금에 대해서 뭐 별로 관여치 않다가 그 그죠? 막상 당하면 충격이 크죠. 그런 이야기 미리 해줘도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일 터지면 뭐
다 남 탓이야, 다 남 탓. 예, 남 탓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제 탓이죠. 참, 씨. 저도 뭐 매번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참 근데 그걸 왜 공부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이제 하여튼 세금은 뭐 앞에서 안 내면 뒤에서 내는 거니까 앞에서 안 내면 뒤에서 내는 겁니다. 세금은 항상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뭐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낸다 저렇게 하면 세금 안 낸다 뭐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세금은 내가 많이 벌지 않는 이상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되고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좀 과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진보 진영이랍시고 저는 뭐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쓰레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 정도는 내야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이라고 그러는데 월급쟁이들의 1년 세금이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40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40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0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100조입니다. 100조. 부동산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금만 100조입니다. 100조고 부동산 값이 폭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 값이 폭락하게 되면 세금 안 내고 돈 없는 분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 월급이 안 나가요. 직격타입니다. 직격타.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격타입니다. 이재명 전 서울 성남시장님 지금 뭐 민주당 당대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대안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죠. 인터뷰한 적이 오래됐지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화천대유 이야기가 나오는 그쪽 대장동 쪽이라든지 뭐 한참 그 성남시장으로서 이제 막 활동하실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사실은 그때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뭐 그 저기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모라토늄을 선언하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약간의 쇼였죠. 약간의 쇼. 뭐 그걸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남시는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세수익들이 부동산으로서 창출이 됐죠. 기업도 뭐 있겠지만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고정적인 아주 세수입. 그것이 이제 성남시가 뭐 이것저것 많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됐죠. 하여튼 명심하셔야 될 거는 국가가 세금을 걷지 않고 세금을 줄이고 뭐 이럴 일도 없겠지만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 중에 가장 편하고 액수가 큰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기가 일어나야 되고 부동산 값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마치 투기꾼에 의해서 부동산 값이 오른 것처럼 떠드는데 아니에요. 그 전부터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각종 뭐 세금 제도 민주당이 실패한 게 그거잖아요. 세금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기꾼을 단속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안 했어도 충분히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가 돈이 되기 때문에 묵인한 거죠. 묵인한 거예요.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묵인한 거예요. 묵인했거나 무능했거나 우리 민주당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무능했거나 아무리 뭐 정의를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처럼 답 없어요. 빨리 좀 민주당이 좀 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저기 뭐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싫어할 뿐이에요. 국민의힘을 싫어할 뿐인데 뭐 요즘 정의당은 더 심하니까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 뭐 그냥 이거는 뭐 노트북 60만 원 헐값대도 안 사. 찬밥된 PC 재고 넘쳐난다. 예, 뭐 컴퓨터가 요즘은 뭐 안 사도 오래 가죠. 성능에 대한 큰 차이도 없고. 너무 흔하고 뭐 컴퓨터 가지고 사실은 뭐 크게 할 것도 없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기습적 국립공원 해제 충격. 이러면 못 지울 게 뭐 있겠어요? 라고 MBC. 어딥니까? 흑산도의 축구장 94개 넓이의 땅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국립공원, 뭐 생태계 보호, 뭐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국립공원이 아닌 청와대라도 청와대라도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해제하는 거죠. 왜? 왜? 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는 그죠? 우리 생태계 보호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마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인간사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사에서 그런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논리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지만 결국은 다 정책인 논리입니다. 정책인 논리로 자 여기 보호합시다 그러면 보호하는 거고 여기 해제합시다 하면 해제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해제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임대주택 짓겠다고 해제 많이 하죠. 임대주택 짓겠다고. 임대주택 지을 때는 그린벨트도 해제가 됩니다. 과도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 거니까. 그래서 어, 무슨 뭐 이렇게 막 절대법인 거 마냥 그린벨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이렇게 해제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애나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돌아가시고 애 안 낳으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인구가 감소하면 환경은 자연은 금방 또 회복합니다.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뭐 다른 문제 없습니다. 어, 1가구 2주택 여러분들 1가구 2주택 문제 오늘도 이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내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부산에 내려가는데 1가구 2주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 세금을 부과할 때 1가구 2주택 기준하고요. 그죠? 대출할 때 1가구 2주택 기준하고 달라요. 그 많이들 혼돈하시는데 세금 부과할 때하고 대출할 때하고 1가구 2주택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거기에 또 뭐 무슨 규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막 어떠한 그 강한 이게 지금 민주당이 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으로 욕을 먹는지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눈썹을 다음에 그릴까요? 제 얼굴 어떨까 몰라서 13분에 했으니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세에 유럽에 창문 세금이라는 거,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문 세금. 창문 크기에 따라서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창문 크기를 뭘로 계산을 했느냐? 창문의 면적이 아니고 창문의 요 창틀의 밑에 부분, 바닥,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예,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뭐 부과하거나 창문이 이제 너무 넓으면 밑에 바닥이 넓으면 그걸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창문을 적게 내거나 창문이 없는 거죠. 아예 세금이 이렇게 그 어떠한 그 시대의 기준잣대로 갖다가 부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형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감수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1가구 2주택이라든지 뭐 그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정책에서 우리 대출이라든지 세금을 갖다가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로 민주당에서 했어요.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시장에는 효과를 못 봤죠. 물론 뭐 일부 그런 여파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또 다른 요소도 같이 있는 거니까
세금에 대한 신뢰, 특히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우리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개판으로 했다.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가격을 낮추겠다? 아니 어느 미친놈이 부동산 원가 계산할 때 세금을 빼고 계산합니까? 원가 계산할 때 세금 빼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세금을 더하거나 빼고서 계산을 하지. 어떤 물건값이 낮아지려면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낮아질 때 재화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우리 외제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래서 어, 외제차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은 외제차 판매하는 딜러가 차값을 낮추진 않죠. 어떻게 그런 논리로 갔다가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동조하면서 아 잘한다 잘한다 하는 모질이들 참. 예.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50%가 넘습니다. 주택을 가진 세대수가 과반수 이상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당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예, 부정적인데 왜 그러면 가격이 올랐는데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았을까 작년 5월에 그 오르는 것이 현실과 또 달랐거든요. 소문만 오르는 거였죠. 뭐예요? 분양가만 올리는 작업만 했죠. 분양가에 대한 평가 기준, 예, 분양가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는 것 마냥 분양가를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 얘기 중에 그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중고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시점 언제냐? 바로 옆에서 재개발한다고 할 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생길 때, 오래된 아파트 값을 올립니다. 그래야만이 오래된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저 새 아파트가 얼마나 싸게 보이겠어요. 조금만 더 주면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즉 분양이 없는 곳에서는 헌 아파트가 오르지 않아요. 예. 대개 보면 예.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러면 그 시장에 분양이 많아지고 있다. 또 올랐다라는 이유로 예. 사업도 더 많이 벌려요. 대표적인 게 대구죠. 예. 제가 블로그 처음 할 때 시점으로 보면 거의 15년 전? 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구 지금 폭망하고 있죠. 예. 계속 수도 없이 경고했죠. 예. 대구 폭망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그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확립을 해주고, 예. 그 법을 어기고 폭리를 취하는 집단, LH 직원들이 뭐 땅 투기를 했거나 이런 케이스,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했거나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 사항이 되거나 충분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예, 세금 제도 가지고 뭐 몇 년 채우고 몇 프로 하고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기형적인 주택 시장이 형성되었다. 마치 중세 유럽에 창문세를 거둠으로써 중세 창문 건물들이 창문이 없는 건물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잘못된 세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만들었다. 예.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나중에도 이 부분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요. 예. 오늘 지금 뭐 요즘 연습 삼아 하고 있습니다. 연습 삼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